지방이식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면 6개월이면 다 빠진다, 혹은 돈 버린 거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슴 성형 수술 후에 15년이 된 환자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슴 지방 이식은 몇 개월이면 다 빠진다고 하는데 저분은 어떻게 15년이나 유지하시나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특별한 비법이 있다기보다는 복부나 허벅지 쪽 지방을 추출을 했고, 추출한 지방과 줄기세포를 가슴에 주입하는 식으로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희 병원에서 제시하는 수술 후 관리나 이런 것을 잘 따라주고 생착률 향상에 환자가 노력을 많이 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었고, 지금도 환자는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분은 복부랑 허벅지에서 지방을 뽑으셨으니까 하고 나서 몸매가 더 좋아지셨겠네요. 예, 이 환자분이 키도 크신 편이고 뚱뚱한 체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복부나 허벅지 쪽 지방을 빼서 원래 몸매 자체도 그렇게 나쁘신 편은 아니었는데 하고 나서 좀 더 예쁜 몸매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지방 이식의 부작용 중에 석회화나 오일낭종 이런 게 있던데 이 환자분은 그런 부작용은 없으셨나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작용은 없었고요. 이런 오일낭종이나 석회 같은 경우는 결국은 생착률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통상 지금까지 석회화가 생겼던 환자는 없었던 것 같고, 오일낭종이 생긴 경우가 있었는데 통계상 약 1% 정도 환자들에서 생착률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1cm 내외의 작은 무릎이나 혹 같은 오일낭종 등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결국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생착률이 떨어져서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에 생착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통 줄기세포 가슴 성형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수술 이후에는 그 생착률 향상을 위해서 병원에서 제시하는 프로토콜을 잘 따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에 단순 지방이식이나 PRP 같은 유사 줄기세포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생착률 저하로 인해서 이런 다발성 낭종 같은 것이 흔히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 한 번에 흡입하고 얼려놨다가 2차로 냉동 지방 이식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런 것도 해도 되나요? 냉동지방을 사용하는 것은 안면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입되는 지방량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생착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지방이 인체 내에서 흡수를 해서 제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가슴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지방을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냉동지방을 쓰는 경우 생착률 저하로 인해서 이런 다발성 물혹이나 아니면 일종의 지방괴사죠,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 또 수술 효과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 지방을 사용하는 것은 가급적 가슴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번에 200cc를 넣으면 부작용이 생길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래요? 소년 카페 꼭 그렇지는 않아요. 뭐냐면 주입될 수 있는 지방량이 사람마다 달라요. 무조건 200 넣으면 부작용 나고 100 넣으면 안 나고 이게 아니고 사람의 가슴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 여성 거의 60%가 치밀 유방이잖아요. 그래서 치밀 유방인 경우도 150 정도는 대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상 늘 때는 가슴 구조나 이런 게 결정을 하죠. 치밀 유방에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 억지로 넣으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다이어트 하면 어쨌든 제 지방이니까 가슴도 다 빠지는 거 아닌가요? 물론 다이어트를 하면 복부나 허벅지 쪽 지방이 줄어드는데, 복부나 허벅지 쪽 지방을 가슴에 옮겨놨는데 가슴에 있는 지방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거는 마술이겠죠. 결국은 가슴에 옮겨놓은 지방도 다이어트하거나 이러면 사이즈가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술 전보다 줄어들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환자가 수술 전보다 더 체중 감량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이즈가 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수술 전보다 줄지는 않을 거고, 지방세포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환자가 다시 살을 찌운다면 원래 가슴 사이즈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고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수술적인 효율 면에서 보면 수술 이후에 살을 빼겠다 그러면 먼저 다이어트 한 다음에 수술을 하고 나서 가슴 확대 수술 효과를 보는 것이 좋겠지만, 만약에 환자가 지방량이 없는 경우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단 가슴을 키우려면 가슴에 넣을 수 있는 지방이 있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지방량을 다 뺀 다음에 오면 가슴에 늘 지방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술하기가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슴 성형 수술 후 15년 후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통 줄기세포 성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PRP를 사용한다든지 단순 지방 이식을 한다든지 혹은 보관됐던 냉동 지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착률 저하로 인해서 지방 괴사 같은 그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정통 줄기세포 성형을 하는 병원을 찾아가서 가슴 수술을 하셔가지고 15년 이상 안전한 내 가슴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